안녕하십니까. 양파 총리 김민석이가 또 결정된 게 또 나왔습니다. 야, 까독까독에 나오는 양파 총리 이번에 결정된 게 나왔습니다. 하는 짓이 꼭 이재명하고 이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김민석이가 2020년에 총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됐죠. 그게 세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오랜 공백 끝에 옛날에 국회의원 2번 하고 2020년에 국회의원 하고 24년 지금 4선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면 돈이 많이 남죠. 왜냐하면 이게 당선 축하금도 들어오고 또 이제 선거할 때 돈이 불법 돈을 많이 받은데 다 못 쓰면 이게 남는 돈이 많아요. 보통은 이제 김문수 후보 옛날에 왜 경기도에서 선거할 때 김문수 후보는 선거할 때마다 10억씩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20억을 당에 기부를 당에 반납했잖아요. 20억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명은 이제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고 2014년에 또 성남시장 재선이 되죠. 그때도 불법 자금이나 당선 축하금, 말이 당선 축하금이지 불법 정치 자금이죠. 인허가 불법. 이걸 이재명이는 그 돈을 어떻게 했냐? 그 돈을 배소연한테 맡겨가지고 전부 아파트와 건물을 샀죠. 이거는 저는 확실하다 봅니다. 배소연이가 월급으로 아파트와 건물을 살 수가 없죠. 근데 또 어떻게 이재명이가 선거할 때마다 배소연이는 아파트나 건물이 하나씩 생겨서 건물이 4개다, 80억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김민석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석이는 국회의원 되고 나면 또 불법 자금 받은 것도 돈도 남고, 그 다음에 또 뭐 당선 축하하면 돈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2018년부터 민주연구원 원장 실세고, 또 국회의원 됐으니까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겠죠. 김민석이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뭐 자기가 뭐 쓰기도 하고, 뭐 빚도 갚고 하게, 빚은 안 갚죠. 원래 안 갚을 빚이니까. 결국 이제 뭐 추징금, 세금도 좀 내고, 뭐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저는 숨겨놓냐? 바로 이게 아들하고 딸하고 돈을 주가지고 예금으로 이게 빼돌린 게 아닌가. 아주 이거는 뭐 확신에 가까운, 저는 확신하니까 개인적으로. 안 그러고 이게 어린애들이 예금이 1억 5원, 1억 5천만 원. 와, 우리 국민들 중에도 예금이 1억 5천 있는 사람 드물 겁니다. 그렇죠? 아니, 보통 이게 집 하나 있는 게 전 재산이지. 국민들 중에 1억 5천만 원 예금 가진 사람 우리나라 상위 1%, 상위 몇 프로 안 될 겁니다. 근데요, 이건 이게 결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이게 2020년 4.15 총선이 4월 달에 총선이잖아요. 근데 2020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김민석의 딸하고요, 아들이 예금이요, 1억 5천만 원 늘어났다. 야, 큰 딸은요. 딸은 이게 2020년 5월 기준 딸은 예금이 9,048만 원. 와, 이 학생이 예금이 9,048만 원. 그 다음에 아들 이번에 있잖아요. 국제고 청심. 아들은 6,320만 원. 대단합니다. 둘이 합치면 1억 5천이 넘네요. 근데요, 원래는요, 총선에 출마할 때는 4월 달에 출마하잖아요. 출마할 때는 그 전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들, 딸의 예금은 없더라. 없지. 아버지가 마이너스 5억 8천인데, 마이너스 5억 8천이면 빚이 6억인데, 아들, 딸이 예금이 어디 있어? 예금이 없다가 갑자기 김민석이가 총선 한번 치르니까 아들, 딸 예금이 1억 5천이 넘게 늘어나더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10원도 없던 아들, 딸 예금이 아버지가 국회의원 하면 되니까 갑자기 1억 5천 이상 늘어나더라. 이해가 됩니까? 이 아들, 딸에게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세뱃돈을 1년에 9천만 원 벌었나? 이거를 어떻게 소명할까? 결국에 정여세는 안 냈겠죠. 당연히 세금 내역은 다 나와 있으니까. 정여세는 안 내면, 그럼 이게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어떻게 갑자기 1억 5천이 넘게 생겼을까? 이거 안 봐도 뭐
비교하겠습니까? 김민석이가 자기 이제 총선 처럼에 들어온 돈을 이게 줬다. 이렇게 보는 게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김민석이가 뭐라냐면요. 뭐라냐면 이게 이렇게 변명을 해. 그때 예금 가질 때 직업이 없어요. 작년은 27, 그 다음에 장남은 15살이야. 6천만 원 가진 장남은 15살이야. 작년에 27이라도 직업이 없으니까. 그 전까지 예금이 제로인데 1,000만 원 이상 넘어게 예금 신고가 돼 있거든. 근데 예금이 없어. 근데 갑자기 2020년 5월 총선 끝나니까 예금이 1억 5천 생기더라. 이거는 이게 뭐라고 할까? 김민석이가 줬으면 이거는 이게 불법 자금 또는 이것도 이게 소명해야지. 그러다가 정여세 포탈이죠. 포탈이다. 그런 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때는 이게 세비로도 안 되고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그때는 아무 설명이 안 돼. 결혼 축의금, 야, 너게 김민석이 너 결혼 축의금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결혼 축의금은 이게 2019년 12월 12일 날 너 결혼했잖아. 2019년 12월 12일. 그러면 이게 결혼 축의금이 많이 있으면 그 다음 18일 만에 돈을 그때 다 썼다면서. 너게 돈을 그때 다 썼냐? 결혼을 12월 18일 하면 그러면 이게 축의금 들어오면 이게 12일 만에 돈 다 썼네? 그 다음 신고한 게 하나도 없던데, 예금이? 웃기네, 해죠. 전부 이게 보면 12월 12일 날 결혼해서. 근데 그때 다 썼대, 들어온 돈은. 그러니까 신고한 재산이 없대. 그럼 이게 12일 만에 축의금 다 썼으니까 신고한 재산이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그럼 이게 아들, 딸 예금 준 거는 축의금은 아니잖아. 아들, 딸도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없었으니까. 맞잖아요. 따라서 이게 너, 뭐 또 결혼 축의금으로, 야, 네 새로 결혼해가 재혼하면서 그 돈 가지고 이게 설마 옛날에 아들, 딸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게 12월 31일자로 아들도 예금이 없고 너도 이게 현금이 하나도 없었으니 그 돈은 없다는 거 아니야. 축의금 없다는 거 아니야.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변명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 이거 월급도 안 받았고 세비 딱 끝난 거는 이게 국회의원 딱 당선 4월 달에 되고 5월 달까지 예금 1억 5천 넣으면 네가 이렇게 선거자금 쓰고 남은 거 불법 받은 거 이걸 이게 아들 딸한테 맡겨놨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해? 아들 딸 수입 있냐? 수입 있냐고. 수입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또 뭐라느냐. 또 이게 뭐라느냐. 실제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아들 딸이 뭐 나하고 안 살아가게 계속 이게 뭐 옛날 이혼한 김자영 씨라고 옛날 이혼한 엄마하고 해가 난 모른다. 아들 딸이 뭐 고등학교를 어떻게 갔는지 인턴을 했는지 미국에 어떻게 갔는지 뭐 나 아무것도 모른다. 야, 아들 딸은 이게 이재명이는 뭐 아들 딸도 이게 크면 남이라는데 나는 이게 이혼해가지고 아들 딸은 이게 다 엄마가 다 키웠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들 딸 나에게 본 적도 없고 생활비 10원 용돈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놈이 뭐든지 모른다 그래. 야, 김민석, 아들 딸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게 주소지가요. 놉니다. 누가 살았는지. 주소지가요. 김민석이가 이제 2018년 10월 달에 여의도 아파트로 오고요. 그때 아들, 딸도 김민석이가 같이 삽니다. 여의도로. 그 다음에 2020년 8월 달에 신길동으로 이사 가니까 아들, 딸도 그 신길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아들이 국제고 가려고 이제 옮긴 거죠. 제주도로. 그러니까 김민석이 너 아들, 딸 누가 들고 살았냐? 너 아들, 딸 누가 들고 살았냐? 너 김자영이가 들고 살았냐? 네가 들고 살았냐? 누가 들고 살았냐? 왜 주소지가 네 앞으로 다 돼 있냐? 그럼 이게 주민등록부 위반으로 위장 전입했냐? 네가 아들, 딸 다 들고 사는 거 아니야? 너 아들 글 쓴 거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매일 맛있는 거 잘 사준다고 매일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아들, 딸 누가 들고 살았냐고. 주소지가 네한테 돼 있잖아. 모든 그럼 이게 학비, 생활비, 아들 용돈, 예금 전부 네가 된 거 아니야? 왜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다 했다고. 아들, 딸 누구하고 살았냐고 이혼하고 나서. 그부터 한번 밝혀보라고. 주소지가 다 이게 아들, 딸이 네하고 같이 돼 있잖아. 진짜 이자가 보자니. 지금요 이게 한국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한국일보는 좌파 신문이잖아. 근데 3개월 동안
3일 동안 이게 답변을 안 하는데 정여시 납부했냐 안 했냐. 그러게 예금이 이렇게 확 늘어난 게 그 이유가 뭐냐. 그러게 예금 늘어난 게 그 김민석이하고 아들들이 같이 살 때 주거지가 똑같잖아. 주민등록부 위반 아니면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아들, 딸을 전부 김민석이 지가 키운 거예요. 그리고 지가 이게 다 돈 주고 학비 대고 지가 다 맛있는 거 사주고 그 예금이 1억 5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돈 10원도 없다는 놈이 빚밖에 없다는 놈이 이게 이런 놈이 총리하면 이게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빚이 5억 얼마에 돈도 안 갖고 아무것도 없다는 애가 총선 끝나자마자 아들, 딸이 1억 5천이 15살짜리 아들이 1억 5천 예금이 늘어나면 이걸 이게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냐고. 어제 이재명이가 뭐 의혹을 뭐 청문회에서 뭐 해소한다는데 아이 청문회 정인도 안 불러. 정인을요. 그냥 김문수 부르지. 그 다음에 윤석열을 부르지. 한덕수 부르지. 이 무슨 말장난이야. 청문회 김민석 청문회 윤석열 김문수 한덕수가 왜 나오냐고. 이해가 안 되네. 거기 사채 없잖아. 그러게 전 부인이 의혹이 있으면 왜 제주도 JDC 왜 제주도의 그 국제자유 뭐 개발 뭐 해산지 센터인지 거기에 사회에서도 부인이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인이 성역입니까? 아니 뭐 전 부인이 뭐 성역이냐? 전 부인을 청문회 오면 안 된다는 법이냐고. 이게 뭐가 문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여튼 청문회 없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전 부인이든 현 부인이든 현 엄마든 현 딸이든 현 아들이든 전부 다 불러야 돼. 청문회 다 불러서 규명을 해야지. 뭐 성역이 어디서 성역이.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를 해야죠. 국민들이 볼 땐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빚만 6억 가까이 마이너스 되던 놈이 총선 끝나니까 수입 하나도 없이 이게 아들, 딸 예금이 1억 5천이 늘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고. 이것만 있나요? 이제까지 제가 밝힌 게 한두 개입니까? 이제까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청래나 이재명이나 아이고, 김민석이 지키는 게 뭐 이재명 정부 지키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 노력이 끝까지 밀어붙이려는데 한번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게 제대로 국민의힘 제대로 따져가지고요. 결국에 국민을 상대로 청문회 하는 겁니다. 민심. 저거가 뭐 이재명이가 밀어붙이든 말든 그거는 그놈들이 할 문제고 우리 국민의힘이나 저는 우리 민심을 보고 국민을 보고 분명히 알려서 청문회에서 반드시 이걸 심판하면요. 언젠가는요.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면서 큰 이게 정권의 부담으로 될 겁니다. 그러기에 김민석이가 지금 뭐 검찰도 수사한다지만 지금 이게 눈치 볼지 몰라도요. 언젠가는 이게 검찰이 수사해서 탈탈 털면요.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너무 낙마가 물론 되면 최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국민을 보고 민심을 보고 끝까지 저는 김민석의 모든 범죄 비리 이 파렴치한 후한무치한 철면피 같은 이 김민석의 모든 걸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